네, 세 번째 Q&A 역시 사건 소식입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생후 16개월 아이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장하얀 사회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달 16개월 여자아이가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아이의 엄마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아이의 엄마,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숨진 아기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리적 학대 전혀 안 하셨습니까? 핸드폰으로 학대 영상은 왜 찍으신 거예요? 아이한테 미안한 부분 없으세요? 네, 지금 출연하고 있는 장하얀 기자가 저 현장에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네, 그렇죠?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그런데 엄마를 특정해서 구속영장 신청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지난 2월에 입양이 됐고요. 지난 5월에서 9월 동안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에 입양하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달 4일에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양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후 검찰이 보강하라고 해서 9일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13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8시간 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이 엄마가 구속된 이유는요. 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군요. 그 경찰이 엄마를 특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시간입니다. 아빠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 상태 악화로 병원에 옮기기까지 그 집 안에는 엄마랑 아이만 있는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영상을 보니까 혐의 아직도 부인하냐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던데 아직도 그 혐의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네,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관서에 따르면 아이가 복부를 다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A씨는 여기에 대해서 친딸 핑계를 댔다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는 아기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다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네. 근데 부검 결과가 나왔죠. 부검 결과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최종적으로 나오고 의료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 또는 무거운 물체로 등을 내리 찍어서 장파열로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작은 딸이 큰 딸과 놀다가 큰 딸이 작은 딸 위로 뛰어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한번 바꿉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추궁이 계속되자 엄마는 모르겠다는 진술로 마지막까지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구속된 엄마 A씨가 셀프 탄원서를 제출하고 어제 그 영장심사에서도 직접 읽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양모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은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 요지는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테니까 네. 구속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법 관계자는 법정에 있던 모든 관계자들이 황당한 표정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아이가 사망을 한 이후에 엄마는 구속은 하지 말아달라 탄원서를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했다라는데 사망한 16개월 이 아이와 과거에 무슨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이죠. 추석 때 이제 네. EBS에서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가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네. 영상에서 보면은 엄마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면서 입양 이유를 밝혔고요. 네. 또 온 가족이 함께 아이의 입양을 축하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2월 달에 입양한 아이는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또 실제로 방송 당시에 이미 아이 이마에 큰 멍자국이 있는 것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 지금 빨간색, 말씀하신 예. 지금 원이 지금 멍자국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EBS 제작진은 아동의 사망 소식을 인지한 뒤에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고 또 피해 아동 소식과 관련해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는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망한 아이 입양 한 달 뒤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도 지금 드러났는데 게다가 사망 당일에도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이가 2월에 입양이 되고 5월부터 신고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네.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아이를 3월부터 맡아서 돌봤기 때문에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네. 아이의 몸에 멍자국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이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취재해보니까 양모는 아이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3월 초부터 집에 4시간 동안 그 어린 아이를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친딸과 외식을 하면서 그 둘째는 차 안 카시트에 놔두고 친딸만 데리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방치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그리고 또 경찰이 확보한 엘리베이터 CCTV에는 아이를 짐짝처럼 목덜미를 잡아 들어서 승강기에 태우고 그런 모습도 이렇게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양모는 이런 모든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 아이가 혼자 자는 수면 습관을 들여주기 위함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아이가 죽기 전날에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등원을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아이 상태가 오랜만에 본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제 원장님이 아기가 하원할 때 아빠를 불러서 꼭 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아이가 숨진 당일에 양모 아파트에는 육중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4-5번 정도 반복돼서 이웃이 항의하러 양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이제 둘째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니까 오늘은 등원을 못 시키겠다. 첫째만 시키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남편한테는 병원에 데려갈까? 형식적으로? 라는 카톡을 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그 양모가 이 아이에 관련한 동영상을 좀 촬영한 것이다. 이런 촬영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생사를 오가는 와중에 태연하게 행동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그 아이가 죽은 당일날 양모가 찍은 동영상에는 네. 이제 양모가 강압적으로 아이에게 빨리 와라고 말을 하니까 아기가 울먹이면서 걸어오는 영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입에 음식물을 머금은 채로 엄마가 재촉하니까 걸어오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엄마의 핸드폰을 포렌식했는데요.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2-3개 정도 더 발견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양모에게 왜 이런 영상을 찍었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아기 아버지한테 그 남편한테 아기가 이렇게까지 밥을 안 먹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이 부모는 도대체 왜 입양을 했답니까? 그 입양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뭐 청약 점수 때문이다 아니면 아동 수당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양모 쪽 변호사와 이렇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 양모 쪽 변호사 말로는 이제 국가 보조금이나 청약 때문에 아이를 입양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부가 이미 집도 별도로 있어서 청약 점수도 필요 없었고 네. 보조금이라고 해봤자 월 25만 원 나오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친자식처럼 잘 키우고 싶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장하연 기자가 좀 전문가 얘기도 들어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전문가는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매뉴얼에 따라서 아이를 분리 조치하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취재한 전문가가 원가정 보호 원칙이 피해 아동 분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분리 조치한다는 게 평생 그 부모와 자식 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일시적으로 분리를 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한 후에 그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정 보호라는 것은 올바른 가정, 이미 가정이 기능을 가진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원가정 보호 원칙의 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원가정 보호의 취지를 아보정과 경찰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작정 그 가정에 있는 게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참 답답합니다. 네, 이번 사건 취재한 장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